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추석 명절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그 뭐 매번 느끼시겠지만은 뭐 오고 가고 하는 뭐 길 막히고 많이 힘들지만 그래도 참 만나면 가족들밖에 없다. 그럼요. 예, 이런 생각 많이 드셨겠죠? 예, 세상에 이만한 내 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미우나 고우나 잘나나 못나나 잘되나 못되나 그렇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서 나를 반겨주고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가족이죠. 네. 가족들 만나면 이런저런 남의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누구는 어땠대더라, 이 사람은 어땠대더라. 남의 얘기 참 재밌죠. 오늘 진짜 남의 얘기 재밌는 얘기들만 모아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 모실 손님은요. 요가의 웃음을 접목시켜서 한국 현대 인물 사전에까지 이름 석자를 당당히 올린 분입니다. 네. 김영식 씨를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좀 전에 한국 현대 인물 사전? 네. 그런데 이름이 오르실 정도면 대단하신 거 아닌가요? 네, 잘 대단하죠. 몰라가지고요. 대단하니까 또 여기에 제가 나온 거고요. 한국인물사전의 정신문화원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두꺼운 책이에요. 3권으로 된 책인데 제가 그 요가의 우리 웃음 그리고 한국의 문화 그러니까 가장 한국적인 하회탈 같은 웃음을 개발해서 현대인들에게 정말 부족해 가는 그 웃음을 다시 되살려 준다는 그런 의미로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소개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웃음 요가 소개해드렸지만 사실 참 생소해서 말이죠. 요가라는 말은 들어봐도 앞에 웃음자가 붙는 건 사실 상당히 네. 좀 생소하거든요. 네, 요가와 웃음 그리고 한국의 문화, 그러니까 천지인의 사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그냥 요가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막 다리도 찢고 막 아프고. 그 너무 아프니까 여기서 그 아픈 것을 웃어주니까 또 통증이 없어지고 예. 거기에다가 우리의 그 아리랑 같은 웃음 아리랑 서리랑 이런 그 문화를 합쳐놓으니까 그렇게 신이 나고 재미있게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재밌을 것 같거든요. 한번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좋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웃음도요 운동처럼 하실 수가 있는데 운동하다 보면 처음에 갑자기 하면은 아프잖아요. 그래서 웃음 스트레칭이라는 걸 먼저 하겠습니다. 두 손을 한번 모아보세요. 자, 모은 상태에서는 미소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미소를 지은 상태에서 손을 점점 넓히면서 웃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 저를 따라서 박수를 치면서 웃어보시는데 제가 웃어보세요 신나게 웃어보세요 하면은 하하하하하하허허허허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자, 아주 좋죠. 자, 웃어보세요 신나게 웃어보세요 확장돼서 포복절떡 배꼽 잡고 웃어보세요. 이렇게 한번 웃고 나면 운동이 되는 거예요. 진짜요? 자, 갑자기 나에게 스트레스가 왔어요. 그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웃음법입니다. 이 활은 한번 날아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활 속의 웃음이라고 해가지고요. 자세를 이렇게 잡으신 상태에서 손을 쭉 활을 쏘는 동작처럼 쭉 당겨가지고 갑자기 놓으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쏘면서 그냥 아무 때나 오면 쏘는 거야. 예, 갑자기 스트레스 쌓이면 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날아간 스트레스는 다시 돌아오지 않죠. 자, 아무리 좋은 술도요 많이 마시면 취하잖아요. 그런데 행복의 술을 마신다면 어떠겠어요? 너무 좋으시겠죠. 자, 행복을 마실 수 있는 웃음법입니다. 자, 막걸리를 딸듯이 이렇게 따라보세요. 자, 부어라! 부어라! 반대 손으로 마셔라! 마셔라! 자, 사발을 들고 한 잔 마셔버려!
하셔야 되겠어요. 예. 왜냐하면 이거 다이어트에 아주 진짜 예, 좋아요. 진짜 기가 막히게 이거 조금 좋습니다. 따라 했는데 지금 예. 벌써 그냥 한 굉장히 2kg. 힘이 들고. 근데 술을 먹었는데 안주는 없어요. 알루미늄에도 나오지. 안주는 있지라. 그죠? 네.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죠. 자, 마지막은 우리가 아리랑 웃음. 네, 아리랑을 부르면서 마지막에 아라리가 났네 이 부분에서 아라리가 났네 웃으면 됩니다. 박수를 치면서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전염인지 예. 막 웃게 되긴 한데 근데 이렇게 등에 땀이 촥 나면서 네, 운동한 것 같아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지만 그 두 분 중에 계속 한 분이 웃어야 되겠어요. 이거 보통 힘드는 게 아니야. 이거 아주 다이어트에 그죠? 이건데요. 예. 누구라고 말씀 안 네, 하시죠? 누구라고 저라고 말씀 그냥. 누구라고 절대. 야 이거 하고 나니까 진짜 갈증도 느껴지고 예. 거기도 이렇게 아따 배고프겠어 한잔 찍고 있어. 예. 물 한잔 하시고요. 아니 근데 아유, 저기 재밌네. 하는 사람은 재밌는데요. 이렇게 멀리서 보는 사람은 왜 저러시나 뭐 이러실 어떻게 것도 보면 같아요. 괜히 뭐 실없이 웃는 것 그렇죠. 같고. 예. 네, 그래서 이 웃음을 운동처럼 하는 겁니다. 운동처럼 매일매일 연습을 하다 보면 이 웃음 자체가 내 몸 안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너무 편안하고 재미있게 아무 때나 필요하면 웃을 수 있는데 요즘에 우리 웃음의 대명사시죠. 맞아. 아주 진짜 네. 김영환 선생님이 뭐 웃음하면은 또 저 아니, 대한민국 그럼요. 웃음의 특허를 갖고 네. 계세요. 아니 우리. 탤런트계는 전원주 선생님이시고 코미디언계는 김영환 씨 아니십니까? 그래도 원조는 저지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세월을 잊고 사시지 않습니까? 아이 그럼요. 제가 원조죠 원래. 아, 저는 한 20년 전에 뵀는데 어쩜 그대로세요. 20년 전보다 제가 모든 것이 더 이 나아지신 좀 거예요.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는 아픈 데도 많고 이 좀 뭐 아주 좋지 않은 데가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한 90% 좀 완벽해졌다고. 이제 그럴까? 100%를 만들어 드릴게요. 100%를? 예, 우리 그 추석 지난 지가 한 이틀 되셨죠? 우리 주부님들 추석 때 뭐 음식 장만하느라 뭐 한 일주일 전부터 머리가 아프시잖아요. 속에 가슴에 화가 쌓여요. 이 우라병 웃음이라고 해가지고 우라를 없애는 웃음인데 자, 가슴에 이 우라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탁 잡으세요. 예, 잡아가지고. 우라를 잡아요. 가슴을 우라. 만져요. 뭐를 만져요? 우라를 잡으래요. 우라를. 예, 우라, 화를 잡아서 꺼내세요. 꺼내서 바닥에다 탁 던지고, 밟으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우라가 다 풀리고. 그나저나 우라가 진짜 많이 쌓이셨네 다들. 그냥 이게 풀렸으면 이제 우리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서 잘 되라고 빌어줘야 되잖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이 비셨듯이 비손 웃음 비나이다, 요가라는 비나이다. 게, 예, 이렇게 웃으면서 빌어주는데 그 자기 옆에 계시는 분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한번 빌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니 이거 좋으네요. 서로가 네.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근데 거. 이거는 선생님이 개발하신 거죠, 전부 예, 다. 그렇죠. 어떻게 해서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 죽지 않으려고 웃었어요. 죽지 않으려고. 살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살기 위해서. 웃지 못하면 죽을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아토피가 너무너무 심해가지고 어머니가 논에 버렸대요, 저를. 어머. 네, 그런 아이가 다시 주워와서 컸는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아버님께서 세상을 뜨시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또 저희 여동생이 백혈병으로 또 세상을 떴어요. 제가 그걸 잊기 위해서 간 군대 생활을 공수부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 바로 위에 친형이 네. 또 위암으로 세상을 떴어요. 이래요. 20대 초반에 저희 가족 셋을 잃고 나니까 제 머릿속에는 온통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잊기 위해서 웃기 시작한 것이
그걸 잊기 위해서 한을 풀기 위해서 우리 판소리를 시작한 것이 지금의 이제 제가 된 거죠. 근데 무엇보다 이제 어머니께서 얼마나 그렇죠. 상심하시고 상처가 크셨어요. 저도 저지만 어머니는 가슴에 자식을 묻잖아요. 그렇죠. 평생을 가십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저희 어머님이 시골에 조그만 그 구멍가게 옛날에 보면 막걸리도 팔고 국밥도 파는 그런 구멍가게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저씨들이 이렇게 막걸리 한 잔 먹고 자꾸 어머니 손 잡잖아요. 네. 이리 오라고. 그게 들어가면 자우지가 네. 근데 그걸 보는 순간 너무 이 가슴에 충격인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손 잡으면 애기 나버린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안 되겠다. 내가 내 어머니를 지켜야지. 그래서 그때 중학교 1학년 때 도장회를 간 거예요. 네, 도장회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주신 500원을 제가 저축을 했다가 이렇게 조금씩 모아서 도장회를 갔어요. 정말 열심히 했죠. 그러니까 요즘처럼 다른 그 아이들은 취미로 도장회 다니고 태권도를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제 삶이었어요. 제가 제 어머니를 지키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딱 그 하나 때문에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머니 몰래 그 격투기 대회를 나갔어요. 네네. 지금의 뭐 K1 같은 그런 격투기 대회인데 나가면서 몰래 도장을 찍고 그 죽어도 좋다는 그 도장을 찍고 나가요. 그쵸. 나가니까 어머니는 모르죠. 그러니까 제가 집에 가서 태를 내면 안 되니까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링에 올라가면.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이 제대로 걸어 나간 선수가 없어요. 제가 15살에 챔피언을 했었는데 중학교 3학년 때죠. 그냥 저한테 오면 결승전에는 손수건을 던져요. 흰수건을. 도저히 저 선수하고는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왜냐하면 보면, 그 눈에 뵌 게 없을 정도로 저는 그 어떤 살기 같은 게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뭐 원과 그렇죠. 제가 한이 그 막 화가 머리도 있고. 아니 근데 저 쌓여가지고. 겉으로 뵙기는 굉장히 그냥 얼굴이 순해 보이고. 나는 순딩이다 여기다 써붙였는데 어디서 그런 맞아. 이제 독한 그만큼 이제 그때는 절실했어요. 제 삶이.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정도로 뭐 도살장 같은 데 가서 아르바이트도 했었고 시장에서 배추 주워가지고 어머니 그 국밥 파는 데 갔다가 이렇게 주고 참 눈물나게 그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이제 그런 생활들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조금 독해지고 강해진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독해지고 강해졌다 싶었는데 제가 대학을 이제 수석으로 들어갔어요. 우와. 어머니는 제가 공부한 걸 본 적이 없으시거든요. 근데도 저는 밤에 어머니 주무시게 하고 제가 또 밤에 또 막걸리도 팔고 해가지고 이제 공부를 했죠. 저렇게 속이 깊으신 분이 계시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리를 잡나 했는데 그만 여동생이 그랬죠. 엄영수 선생 그때만 해도 지금은 백혈병이요 이제 치료제도 많이 개발되고 뭐 이렇게 돼서 이제 만성 질환으로 분류되지만 예전에는 옛날에는 뭐 그냥 백혈병이면 다 사망하는 걸로. 죽을 그러니까 병이다. 그 고통이 굉장히 많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대학을 수석으로 입학을 해서 너무 기분이 좋았는데 여동생이 저하고 똑같이 이제 고등학교를 입학을 하는 입학식장에서 쓰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이렇게 업고 왔더라고요, 집에. 그래서 그때는 뭐 악성 빈혈이라고 해서 빈혈약만 계속 먹였죠. 먹였는데 안 낫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종합병원에 갔죠. 갔더니 이제 급성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내리면서 조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안 된다. 얘가 지금 나이가 17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가게를 보신 모든 돈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병원에 입원을 했죠. 저는 이제 학교라는 곳보다는 동생 이제 병원에 가서 제가 병수발을 해야 하고 어머니는 장사를 해야 하고. 근데 그 백혈병이라는 게요. 계속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이제 피가 부족한 애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항암제를 투여하고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밤에 고통스러워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면 밤새 막 그 이렇게 벽을 주먹으로 쳐요. 아프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주먹이 막 부어요. 그러면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저도 같이 이제 그 동생 팔을 잡고 제발 그만해 하고 해요. 근데 그게 너무 이제 하루 이틀 지속이 되니까 제가 밤에 그 견디기 어려우니까 노래를 만들었어요. 밤에 시처럼 써가지고 혼자 그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이제
동생을 자장가처럼 재우면서 새하얀 그 얼굴과 새하얀 그 눈동자 나 너를 사랑하리 영원히 사랑하리 이렇게 불러주면서 동생을 재워요. 그럼 저도 이제 모르게 이렇게 잠을 자는데 병원에서 하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니까 이제 나가세요 그래요. 근데 이제 나오는 그날 코피가 터졌는데 백혈구가 부족하니까 피가 지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는 줄줄 나오죠. 병원에서는 나가라고 하죠. 그러니까 양쪽 코를 막았는데 이제 입으로 막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동생을 안고 이제 나오는데 제 옷에 이제 피가 막 범벅이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들고 나오면서 아저씨 택시 좀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택시에 그거 뭐 묻는다 피 묻는다고 안 태워주는 거예요. 아저씨 제 동생 집에 가야 하니까 좀 태워주세요. 아무리 해도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냥 안고 울었어요. 울고 있는데 경찰차가 오는 거예요. 아저씨 저희 집 멀지 않으니까 좀 태워주세요. 그러니까 비닐을 깔고 제가 이제 그 뒤에 앉아서 이제 집에까지 왔어요. 왔는데 어머니도 계시고 하지만 동생이 저만 불러요. 고통스러워. 왜냐하면 오빠가 힘이 세니까 다 해줘요. 17이면 창피할 나이예요. 근데 제가 목욕 다 시켜주고 대소변 다 받아내고 하는데 어느 날 오빠 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 그래요. 밤 12시가 됐는데 시골에 무슨 아이스크림이 있어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막 10리도 넘는 시내로 갔어요. 가서 문을 두드려서 아이스크림을 사가지고 자전거를 타고 다시 막 왔는데 아이스크림이 다 녹아버리죠. 비닐봉지에 들고 오는데 근데 분명히 있어야 할 그 동생의 자리에 동생이 이상한 자세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 수경아 아이스크림 사왔어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사왔다고 하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가 떠나는 모습을 오빠한테 보이기 싫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빠를 멀리 보내놓고 저 혼자 떠나는 거예요. 너무 그게 힘들어가지고 밤새 울었죠. 왜 오빠한테 말이라도 하고 가지. 밤새 울다가 친구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니까 밤에 친구들이 또 선배들이 이렇게 와가지고 밤에 관을 사온 거예요. 1시간 전에는 아이스크림 사주라고 했는데 친구들이 관을 사가지고 오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아니야 일어날 수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다음날 해가 뜨니까 동생을 땅에 묻었어요. 묻고 나서 밤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동생이 들어와요. 오빠. 밤이면 밤마다 그러다 보니까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술을 마셨어요.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어야 잠을 자니까. 마음에 화가 쌓이니까 막 주먹을 아무데나 막 치는 거예요. 이게 성한 주먹이 없어요, 지금도. 도저히 그렇게 한 1년을 살다 보니까 낙엽 떨어지면 동생 묘에 낙엽 떨어지겠다. 눈이 오면 혼자 추워서 어떻게 지낼까 하고 맨날 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슴에 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술만 마시면 울지.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그래서 ROTC를 지원을 했어요. 머리를 다 깎고 열심히 해보자. 그래서 죽음과 삶이 뭔지를 알려고 공수부대를 갔죠. 제가 지원해서 간 거예요. 장교가 그때 공수부대에 가면 미쳤다고 했죠. 근데 저는 간 거예요. 가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넘겨봤습니다. 근데 거기서 제가 느낀 게, 인간은 내가 원해서 죽을 수가 없는 거구나. 땅을 밟고 다니는 것만도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는데 제대하려고 한 달 남겨놨는데 형이 갑자기 아프다고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또 위암이래요. 형은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돌아가시고 객지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라면 먹고 맨날 자기 몸 관리를 못했던 거죠. 이제 형을 제 시골에 마지막 그 같이 뛰어놀던 냇가에 형은 도저히 땅에 못 묻겠어요. 형은 화장을 해서 그 냇가에 뿌렸죠. 이렇게 뿌리면서 옛날 같이 물고기 잡았던 그 냇가에 뿌려놓고 항상 형은 흘러가는 물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살았죠. 살면서 도저히 제대를 하고는 못 살겠는 거예요. 이게 무서워서 못 살겠어요. 이제는 몸도 많이 다쳤지. 잠자면 이제는 내 차례가 될 것 같고 또 내일 아침이면 못 일어날 것 같고. 제가 5학년 때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 폐결에 걸리셔가지고 밤마다 저한테 하는 말이 영식아 내일 아침에 아빠가 못 일어나면 죽은 줄 알아라. 이걸 1년 동안 저한테 하는 거예요. 밤새 저는 울어요. 아빠 죽지 마, 아빠 죽지 마. 결국 1년 만에 그렇게 해서 아버지도 돌아가신 거죠. 남들은 정말 평생에 걸쳐서 겪을까 말까 한 그런 일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겪게 됐으니 그 정말 마음속에 온갖 고통과 번뇌와 고민과 갈등과 이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잠재우면서 군대 갔다 오고 교사로 예. 이제 제가 이제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국가공무원이라도 돼야 되겠다는 그 일념으로 이제 교사의 길을 가는데 운이 그렇게 안 따라요. 첫 번째 발령을 받아가지고 간 그 고등학교에 첫 번째 숙직을 쓰는데 누가 학교에 와서 불을 지르는 거예요. 이게 방화가 일어난 거죠. 학교가 온통 막 불에 타버렸어요. 제가 숙직을 쓰는데 또 책임지셔야 되는. 제가 이제 아유, 그렇구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니까 네. 아 이렇게 나는 끝나는구나. 시작도 못 해보고 끝나는구나. 정말 근 1년 가까이 뭐 이렇게 조사받고 형사분들이 오셔가지고 했는데 이게 위장이 이제 다 그 염증이 너무 위염이 너무 심해가지고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할 정도로 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러다가는 정말 죽겠다. 그래서 이제 막 자살을 했어요. 자살 뭐 손목도 그어버리고 이렇게 뭐 목도 달아버리고 아유. 약도 먹어버리고 막 여러 차례 했는데 그래도 또 안 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가서 이제 판소리를 배워서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을 했죠. 산에 가서 천하 천지 몹쓸 사람아 날 버리고 가려거든 정마저 가져가지 정만 남고 님은 가니 남은 내 정 어쩔거나 원 없이 울었어요. 한없이 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레크레이션 제가 지도자 생활을 함께 할 때인데 학교라는 공간에서는 그렇게 마음껏 제가 웃을 수가 없더라고요. 시간만 나면 이제 사람들하고 가서 웃고 박수를 치고 막 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졌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모든 거 다 집어치우고 무조건 가서 웃었어요. 사람들하고. 근데 그렇게 하시다가 부인을 정말 무슨 예. 영화처럼 그렇게 만나셨대. 운명처럼. 저희 이제 제 아내가 저한테 레크레이션을 배우러 온 거예요. 네. 제가 그때는 강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런데 왠지 제가 그 필이 딱 꽂히는 한 여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전라도 말 솔찬이 괜찮아요. 여자가 조금 그 아주 그냥 수수하게 생겨가지고 아주 괜찮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강사니까 이력서를 좀 볼 수 있어요. 이력서를 봤는데 신기하게도 제 죽은 여동생하고 이름이 같은 거예요. 이름이? 또 나이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어머. 제가 여동생을 수경아 불렀거든요. 근데 그 수경이에요. 그래서 이제 정이 더 가죠. 그렇겠다.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을 줬죠. 줘가지고 이제 만나다가 이제 결혼을 했죠. 사랑한다 하고 결혼을 하고 그때는 술만 마시면 남자가 잘 우니까 도대체 왜 이 남자가 이래? 이제 그러죠. 재수가 없다. 좀 생긴 것은 괜찮은데 술만 들어가면 눈물을 찔끔찔끔 짜요. 아 그래서 울면 안 되겠구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했는데 저하고 이제 같이 결혼하고 살면서 한 5년 정도 지났을까요?
비가 오는 날 배를 깔고 둘이 옛날 앨범을 보는 거예요. 자기 중학교 때 앨범을. 그래서 보고 있는데 거기에 제 여동생이 있는 거예요. 앨범 그 속에. 앨범 속에 중학교 동창 동기 동창인 거예요? 예. 어머, 웬일이야. 같은 학교 같은 학년에 같이 어머, 다녔던 웬일이야. 거예요. 그 전에 전혀 몰랐. 전혀 몰랐죠. 그래서 제가 여보 참. 이 사람 얘 알아? 그러니까 몰라 그래요. 얘가 내 동생이야. 어떡해. 근데 눈물이 확 쏟아지는 거예요. 얘가 내 동생이라고. 그러니까 집사람이 말을 못해요. 내가 그래서 당신한테 잘해줬던 거야. 나 앞으로도 당신한테 정말 잘할 테니까 여보 나를 이제 좀 믿어주고 나를 좀 이해해 달라. 이제 나도 내 가슴에 한을 정말 풀고 있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풀렸으니까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근데 지금 뵈니까 사람을 지금 웃겼다 울렸다 하시거든. 근데 사람을 웃기려면요 그만큼 울지 않고는 못 웃깁니다. 우리도 여기 다 웃기는 사람들인데 네. 그만큼 눈물을 많이 흘리고 고통을 많이 받지 않은 사람은 웃길 수가 없어요.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죠. 네.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웃음 요가를 또 하시게 된 계기는 뭐 따님 때문이었다고요?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들을 낳았을 거 아닙니까? 낳았는데 제 딸아이가 이제 그 초등학교 2학년 때예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이렇게 애가 그랬는데 이제 얘는 참을성이 좀 많은 편이에요, 딸아이가. 그러다 보니까 배가 아파도 참아요, 얘가. 이제 지금 엄마한테 야단 맞을까봐 불량식품 사 먹었다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애가 배가 아픈데 지금 엄마가 모르고 1박 2일로 애를 데리고 어디 지리산 공원에 놀러 가버린 거예요. 저한테 전화 가서 애가 막 열이 지금도 나고 이렇게 뭐더냐 지금 얼른 애기를 데리고 빨리 나와야지 뭐더냐 그랬더니 알았다고 내일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를 그 다음날 왔는데 집사람이 이제 학교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할머니한테 맡긴 거예요. 어머니 애기 데리고 병원 좀 가보세요. 할머니는 애기를 데리고 병원으로 간 게 아니고 그 할머니들 그 치료하는 데 있죠? 뭐 막 치료받는데. 어떡해. 예. 그래서 거기를 데리고 갔더니 애가 빨간 이걸로 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괜찮아 하다가 이제 쓰러진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수술을 했는데 근데 그 수술이 무슨 한두 번만 한 게 아니고 이제 복막염이 된 거예요. 맹장이 맹장이 터져가지고 터져서. 다 이 뱃속에 거름이 막 차 거기에 있는데 수술을 못했기 때문에 키웠군요. 맹장이 아이고. 터져서. 그래서 그냥 더 그런 걸 겪으시고 오늘 그 딸 같이 나오셨죠? 네. 우리 아들까지 장남 장녀가 같이 나왔는데 지금 배 괜찮아? 아우 예뻐라. 은서와 낙원입니다. 아유 세상에. 마이크 있어요, 은서 거기. 그때 왜 그렇게 참았어요? 아프면 엄마 아빠께 아프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왜 그렇게 참았어요? 근데 그때 문구점에서 300원짜리 슬러시를 사 먹었는데 그거 엄마가 알면 엄청 혼낼 것 야단 같아서요. 그냥 계속 배가 좀 아프다고 하면서 계속 참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다 말했어요. 그래서 몇 번이나 수술 받고 병원에 있는 동안 아빠가 항상 옆에 계셨다면서요? 네, 그때 아빠가 어떻게 하셨는지 기억 다 나죠? 네. 예. 어떠셨어요? 그때는 맹장 수술 받았으니까 운동을 많이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웃으면서 막 웃겨주니까 운동도 되고요. 웃으라고 유머책도 많이 사다 주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CD도 사다 주시고 그러셨어요. 아, 그러니까 딸을 위해서 이걸 정말 개발을 네. 하셨군요. 밤에 너무너무 제가 이제 혈압이 올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내 애까지 간다면 3차 수술까지 실패하면 호수를 꽂고 살아야 된대요. 이거는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 내 자식의 배를 3번이나 가른다는 거는 그거는 정말 부모로서는요. 너무 괴롭더라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병원 옥상에 데리고 가서 아빠 따라서 웃어라. 그리고 그때는 아빠를 보기만이라도 해라 하고 반은 울고 반은 웃고 하면서 둘이 했어요. 제발 웃어라. 웃으면 살 수 있다. 그때는 지금도 어떻게 아들 딸과 함께 이렇게 하십니까? 바깥에 예, 사시는 집에서 것처럼? 뭐 저는 집에 들어갈 때도 네.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웃는 연습을 하고 벌써 들어가면 웃네요. 아들이 애들이 벌써 이제 웃고. 아빠 하고 오면은 우리 아들 최고, 하하하, 우리 딸 최고, 하하하. 모든 가족들하고 최고라고 하고 웃음 버튼 만들어서 웃게 하고. 애들도 화답을 하고. 예. 예. 제가 이제 힘들면 저희 우리 낙원이 왔는데 낙원이한테 전화를 하죠. 그러면은 낙원아, 아빠가 좀 힘들거든. 우리 낙원이 아빠한테 한 번만 웃어줘. 낙원이. 자, 시작. 자동이네요, 자동. 그리고 이제 낙원이하고 제일 만약에 낙원이 최고. 아빠 최고. 근데 아까 가족 사진 보니까 낙원이 밑으로 하나가 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웃다 보니까 제 아내하고 웃다가 거시기가 돼버렸어요. 아, 그게 웃다가 그게 거시기가 웃다가 되는 거예요? 돼가지고 나온 애가 지금 아들인데 셋째입니다. 걔는 제가 태교까지 배에다 대고 웃었더니 걔가 응애응애 막 태어나가지고도 아빠도 함께 박수님, 그리고 웃었더니. 웃다 보니까 하나 더 나왔댄다. 그러니까 웃으면 그야말로- 복이 막 쏟아지더라고요. 네. 그야말로 남들이 정말 한번 겪을까 말까 한 일을 수없이 겪으시면서 네. 그 슬픔을 어떤 웃음으로 승화시킨 주인공이 네. 아닐까 싶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크게 웃으면서 인사드릴까요? 좋습니다. 예. 네. 우리 서로의 행복을 위해서 박장대소로 한번 웃어봅시다. 시작!